쉬울 것 같아요. 해보셨다고요? 예, 어려우셨죠?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더 어려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애는 이거 되게 잘하는데요. 저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서 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시고 예, 좀 더 아이들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단계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발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 적극적이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눈맞춤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테크닉이 있어요. 첫 번째, 아동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물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어떤 활동을 좀 조작해서 의사 표현을요. 좀 이렇게 유발시키셔야 돼요.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숟가락 없이 뭔가 이게 엄마의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뭔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숟가락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응? 하고 봐요. 그리고 뭐 밑에도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엄마 손을 갖고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아이라면 뭔가 이렇게 손을 갖고 와서 뭐 없다는 걸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혀로 핥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뭔가 어떤 표현은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없네? 뭐가 없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막 찾을 거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주방에 가서 뭔가 아빠 숟가락 이따만하게 큰 거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떠먹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도 우리 지우 따라해야 되겠다. 우리 지우 똑똑하네. 여기에 그게 없었구나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발 할 짝만 놓아주고 신발 할 짝을 치워두면 아이가 뭔가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아이가 웨이트하고 워치하셨다가 신발을 찾고 있구나. 호기심을 보여줘야죠. 갔다가 신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지 신발? 같이 신발장도 열어보고 옆에 있는 신발을 다른 쪽으로 치워도 보고 계속해서 조금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뭔가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장난감을 올려두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아이들 걸 많이 숨기셔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아빠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아빠는 뭔가 옷을 입는 것 같기도 하고 옷을 벗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이는 손에 뭐를 들고 왔어요? 뭔가 양말을 들고 왔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제가 지금은 답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고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라고 반응해 주는 게 아이랑 그 다음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1, 2, 3 생각하셨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의사표현이 무의미할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뭘 메시지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 이거를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이가 더더욱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적고 아이가 굉장히 내향적이고 아이가 뭔가 표현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아이의 제스처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아이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자기가 주위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하면 하는 소리를 따라해 보고요. 아이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는다면 자꾸 이렇게 한번 긁어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자기 손등을 빠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무조건 다 맞기보다는 아이랑 어떤 물놀이로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따라하는 행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눈맞춤을 주시하고 관계적인 그런 부분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성공담을 제가 들었었어요. 물론 아이들의 어떤 의미 없는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면서 재미있는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처음 해보시는 부모님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멈춤 현상이 일어나요. 왜 날 따라하지? 이런 표현을 아이가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벌써 아이랑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가 드디어 맺어진 거고요. 아이는 내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촉진시켜주는 신경망이 하나 형성된 것이라는 증거로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것도 이 사람이 따라할까? 아니면 이것도 이 사람이 따라할까? 하고 바닥에서도 굴려보고 벽에서도 굴려보고 부모의 얼굴과 행동과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요. 도전을 해요. 그러건 아이가 저 사람이 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네. 내 행동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봐 라는 걸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이미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거예요.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쉬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볼까? 아이가 저렇게 양말을 듣고 뭐예요? 뭔가 신겨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일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양말 신자고 얼른 신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오늘 저한테 플로우타임 기법을 배우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르쳐드리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 정서적인 멋진 관계를 갖기 위한 테크닉들이에요. 아이가 양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치 엄마도 아이랑 똑같은 눈높이 수준에서 아이랑 똑같은 발달 연령임을 이런 놀이친구로서 보여주는 것처럼 엄마도 이 아이랑 같이 안고요. 엄마도 양말을 안 신은 상태에서 똑같이 양말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게 굉장히 길어져서 아이가 답답해서 짜증을 내고 울 정도가 되면은 안 되겠죠. 하면서 엄마가 한쪽 발에다가 발가락에다가 딱 이렇게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를 신겨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그 행동을 모방하는지.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의 의사소통의 준비가 된 거고요. 만약 아이가 하고 엄마가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로 뒤집어지면서 양말을 신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운다라면 그거는 그 이전에 눈높이라든지 모방이라든지 이 지금 활동을 하기 이전 단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아이랑 부모님이랑 신뢰롭고 좋은 애착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더 민감성을 기울여줘서 아이가 요구하는 거나 아이의 흥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랑 뭔가 이 상황을 조율하면서 의사소통을 즐겁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요. 기본적인 밑바탕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기술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린스펀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affection is key라고요. 그게 뭐냐면 love is key예요. 저보다 다 영어를 잘하셔서 부모님들 다 이해하셨죠, 벌써. 사랑과 정서가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잘하고 사회 기술을 갖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인식하고 또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정서를 조절하고 그걸 욱하는 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가 용납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6개월 이전에 또는 발달이 늦더라도 8세 이전에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친 10세, 11세라고 할지라도 아이랑 눈높이를 맞추고 모방하고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표현하는 빈도와 강도로만 설명해주고 반응해줄 때 중요한 건 지혜가 무척 필요하고요. 사랑과 정서가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조금 발달이 느려도 정말 이 아이랑 있는 순간만큼은 너무 예뻐. 다른 아이랑 비교하고 싶지 않아.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생명의 가치가 있어. 내가 이 아이를 존중해 줘야지. 다른 사람은 이 아이가 느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세상에 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알게 해주고 싶어.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해. 너가 반응을 아주 적게 해. 무의미하게 해. 하지만 우리는 너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의미한 거라고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바퀴를 굴리고 있어도 나는 엄마니까 너의 그 바퀴 굴리는 그 행동을 같이 똑같이 누워서 한번 따라해 볼게. 내가 너를 존중할게. 내가 너를 한번 알아볼게. 너를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를 따라가 볼게. 라는 의지를 가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용기가 또 필요해요. 자,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물론 크지만 약간 발달이 느린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정서 사회성이 바뀐 성공의 예는 굉장히 저에게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기법들을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금씩 터전해서 하시다 보면 내 아이의 어떤 관계 맺는 어떤 특별한 재미있는 요소를 반드시 발견하시게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